초등학교 시절은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가득한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범죄의 희생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경찰이 10년 넘게 수사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던 미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은 현재 더두운 기록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탐구합니다. 평소처럼 오늘의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2004년 9월 3일 사건이 시작된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 9월 3일 금요일 가을 거리에는 단풍잎이 살랑이며 붉고 노란 융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오카야마현 츠야마시에 위치한 기타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정리 수업으로 교사가 숙제나 시간표 같은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수업은 특히 9살 소녀 츠츠시오 유코, 진염 우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체육대회에서 퍼레이드 선두를 맡게 되어 매우 들떠 있었고 반드시 잘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10분 후 학생들은 빠르게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코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학교에서 약 1.5km 떨어져 있었으며 도보로 약 35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유코는 몇몇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언니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으로 동생보다 늦게 하교했지만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5분 언니는 집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마당에 세운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언니는 동생 유코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방이 답답하게 느껴져 창문을 열며 동생을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가가 확인한 순간 동생의 교복 뒷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전부 피였습니다. 언니는 놀라서 즉시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10분 후 어머니가 급히 집으로 돌아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유코의 등뿐만 아니라 가슴과 배 부분에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6분 후 구급차가 도착하여 얼굴이 창백해진 유코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의료진이 상황을 묻고자 했으나 어머니와 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코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는 모습은 참아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결국 1시간 30분의 응급처치 끝에 9살 초등학생 유코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츠야마 경찰서는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츠츠시오 가족의 거실이었습니다. 방의 크기는 약 8장짜리 다다미 공간 정도였으며 특별한 몸싸움이나 물건이 뒤져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반 위에 사탕통이 넘어져 바닥에 사탕이 흩어져 있었고 심지어 유코의 몸 위에도 사탕이 있었습니다. 집 전체에서 피가 묻은 곳은 유코가 쓰러져 있던 것일 뿐이었고 다른 방들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통해 거실이 최초 범행 장소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츠츠시오 가족의 집 주변은 평소 인적이 드문 지역이었지만 바로 앞도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외부 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츠츠시오 카츠요 씨는 가족이 외출할 때 집안에 아무도 없으면 비상열쇠를 문 옆 선반 위에 두는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비상열쇠는 문 앞에 버려져 있었고 누군가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보였다. 범인은 이 가족의 상황을 알고 비상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어머니는 집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고 언니는 학교에 있었으며 아버지와 할머니는 쇼핑을 나갔다. 언니가 가장 먼저 집에 도착했다.
한편 유코는 오후 3시경 교차로에서 함께 귀가하던 친구와 헤어진 후 3시 15분쯤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불과 20분 동안 혼자 집에 있던 사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다음 날 발표된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른쪽 가슴에 깊이 몇 센티미터에 달하는 칼자국이 3군데 있었으며 일부는 내부 장기까지 도달한 상태였다. 손에는 방어흔이 없었고 이는 공격 당시 저항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성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인은 과다출혈 및 질식사였다. 상처 형태를 고려할 때 범행 도구는 날카로운 소형 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약 200여 개의 목격자 증언 중 경찰의 주목을 끈 단서가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유코의 집 근처에서 헝클어진 머리의 젊은 남성이 목격되었다. 그는 육교 아래에서 멀리 있는 한 여성을 향해 멍청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 여성이 유코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의 기억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제작했다. 사건 발생 4일 후 피해자의 아버지인 츠츠시오 카츠요 씨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딸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절절히 표현했다. 말을 마치자 그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눈물을 흘렸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다. 츠츠시오 카츠요 씨는 딸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이였으며 가족의 보물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이기적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가족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었다. 어머니 또한 딸이 착한 아이였다고 말했다. 집이 작아 그녀에게 개인 방이 없었음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빠와 언니에게 먼저 방을 양보했다. 가족들에게 유코는 밝고 사랑스러운 해바라기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이 사라지면서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기타 초등학교 교장은 유코가 활발하고 리더십이 강한 아이였으며 분명 미래에 성공할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 아직도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경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핫라인을 개설해 시민들에게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포스터를 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사건 발생 2달 후 기타 초등학교의 운동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비록 유코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진이 운동장 중앙에 걸렸다. 이 광경은 많은 사람들을 눈물짓게 했다. 그녀의 첫 번째 기일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꽃을 바쳤다. 50명의 주민들이 모여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었지만 여전히 용의자를 감시 중이며 실질적인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다. 일부 주민들은 즉석에서 불만을 터뜨렸고 범인이 여전히 근처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어머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녀는 하루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랐다. 피해자의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걱정스러웠지만 경찰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들은 경찰이 포기하지 않는 한 사건 해결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다. 아버지는 비록 딸은 돌아올 수 없지만 범인은 반드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은 이 사건이 잊히길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후 매년 유코의 기일마다 아버지는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보내온 물품들이 집으로 도착했고 가족은 이를 유코의 묘지로 가져가 그녀의 영혼을 위로했다. 2008년 사건 발생 4년 후 기타 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열렸다. 교장은 직접 츠츠시오 유코의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매우 치밀했고 단서를 거의 남기지 않아 수사망을 피할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범인의 신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범인은 유코의 언니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코는 단정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성범죄의 흔적이 없었다. 따라서 범행 동기가 성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컸다. 언니가 사건을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울면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의심스러웠다. 그녀가 동생이 항상 사랑받는 것에 대해 질투심을 품고 있었고 그 감정이 쌓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한 포럼에서 누군가가 효고현 가코가와시에서 어린 소녀가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생으로 집 문 앞에서 칼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 수법이 유코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동일한 범인이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 의견은 일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010년 효고현 경찰은 실직 상태인 한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중학교 여학생을 칼로 찌른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그는 모르는 여학생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다치게 한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그의 범행 장소는 가코가와 사건 장소와 매우 가까웠다. 몇몇 사람들은 이 남성이 두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사건 발생 9년 후 쓰야마시에서 매년 열리는 성인식 행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정교한 기모노를 입었고 츠츠시오 유코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유코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색 기모노를 입었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8년 츠츠시오 유코가 세상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다. 경찰은 총 6만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유코의 아버지 츠츠시오 가츠요 씨는 가족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딸이 왜 살해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유코가 살아있었다면 22세가 되었을 테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초등학교 3학년생이다. 유코의 어머니는 회고록에서 매일 초등학교 기타의 하교 시간에 집 문 앞에 서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썼다. 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어떤 날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절망 속에서 우는 것뿐이었다. 14년 동안 그녀는 수없이 딸을 꿈꿨다. 그녀는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면 딸이 피해를 입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후회하며 자책했다. 2004년 일본은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개정했다. 2010년에는 이 법이 폐지되며 이런 유형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무기한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 만약 이 법 개정이 없었다면 유코를 살해한 범인은 법의 심판을 피했을지도 모른다. 수사는 마침내 전환점을 맞았다. 2018년 5월 감옥에서 복역 중인 한 수감자가 자신이 그해 유코 사건의 범인이라고 갑작스럽게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감시 카메라가 적은 장소를 선택하고 미리 철물점에서 칼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가츠타 구니히코로 40세이며 가코가와시 출신이다. 그의 부모는 모두 경찰 출신으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교육받았다. 중학교 시절 성격 문제로 인해 그는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오랫동안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그는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매였다. 그런 환경에서 가츠타 구니히코는 점차 비정상적인 취미를 발견했다. 그는 칼로 배를 찌르거나 팔에 고기를 자르는 칼을 사용하곤 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극도의 흥분과 쾌감을 느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여성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집착했지만 여전히 소녀들의 피나 피로 물든 옷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는 그의 욕망을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졸업 후 그는 경찰 모집 시험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했다. 이후 해상방위대에 입대했으나 단체 활동에 적응하지 못해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났다. 그는 공장 근로자, 골프장 직원, 경비원, 운송업 등 다양한 일을 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착한 아이로 기억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한 중학교 동창은 그가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었지만 성격이 매우 고집스러워 누구도 그의 의견을 바꿀 수 없었다고 회상했다. 21세의 가츠타 구니히코는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약 10세 정도의 어린 소녀들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주먹으로 배를 때리거나 드라이버로 찌르는 수법을 사용했다. 22세에 그는 폭행과 성범죄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09년 그는 6명의 소녀를 연달아 공격하여 4년 징역형을 받았다. 2013년 그는 출소했다. 2015년 그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히메지시 거리에서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가로막았다. 이후 상대의 오른팔을 잡고 칼로 양쪽 팔, 가슴, 배를 여러 차례 찔렀다가 현장에서 도주했다. 그는 경찰에 신속히 체포되었지만 피해 여학생은 중상을 입었다. 특히 팔의 상처가 매우 심각해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회복할 수 있었다. 가츠타 구니히코는 살인 미수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3년째 복역 중이던 그는 갑자기 츠츠시오 유코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그는 찌르는 행위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그는 우연히 학교에서 돌아오는 유코를 보았다. 그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여 집까지 따라갔다. 유코에게 발각되자 그녀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주목받는 것을 피하려고 가츠타 구니히코는 그녀가 숨이 멎을 때까지 강하게 제압했다. 성공적으로 도망친 후 그는 전국 각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목표는 모두 학교에서 돌아오는 여학생들이었고 총 100건 이상의 사건을 일으켰다. 신문 과정에서 가츠타 구니히코는 여러 차례 진술을 바꿔 경찰 수사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찌르는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동은 모두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코 사건 후 그는 다른 남자가 유코를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휴구현 하리마시 해변에서 15m 떨어진 약 100m 구간을 30명의 경찰이 3일간 수색했지만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3년 전부터 경찰은 그가 유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그는 변호사를 구해야 했다. 변호사는 그에게 유죄로 판결받으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 범행을 저질렀다면 솔직히 털어놓아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이후 그는 자백했다. 지방검찰청은 조사와 논의 끝에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021년 10월 이 사건은 오카야마 지방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가츠타 구니히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그는 이전에 죄를 인정한 태도를 바꿔 강하게 주장했다.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저는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스야마시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츠츠시오 유코의 언니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발언 마지막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가츠타 구니히코가 남을 해쳐 흥분을 느끼는 특이한 취향을 가졌으며 이것이 그의 동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가츠타 구니히코가 여러 차례 정신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배를 칼로 찌른 적이 있으며 그래서 어린 소녀들을 공격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는 어린 시절 괴롭힘과 가정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범행 후 가츠타 구니히코는 사과와 회개 의사를 밝히며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다. 이에 형량 감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판사는 가츠타 구니히코가 범행 시 높은 계산성을 보였고 범죄의 본질이 극악무도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에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가츠타 구니히코는 왼손으로 유코를 1번, 오른손으로 3번 공격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유코의 상처 상태와 일치했다. 2년간의 긴 법적 절차 끝에 2023년 9월 법원은 가츠타 구니히코에게 살인 및 기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 중 1명은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모든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오랜 끊임없는 수사 끝에 결과가 나와 유코의 영혼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가츠타 구니히코는 누구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며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년 후 언론사 기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고의적 행위를 인정했다. 또한 그는 2건이 다른 사건을 추가로 자백했다. 그중 하나는 2006년 효고현 타츠노시에서 발생했다. 그는 과외교실 앞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소녀를 주시했다.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가자 소녀가 자전거에서 내렸다. 그는 소녀의 배낭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항을 받았다. 그는 칼을 꺼내 소녀의 가슴과 왼팔을 공격했다. 소녀는 겁에 질려 과외교실로 달아나 교사에게 말했다.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소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검사 결과 상처가 폐까지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소녀의 진술과 목격자 증언을 통해 경찰은 용의자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단서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또 다른 사건은 2007년 효고현 가코가와시에서 저녁에 발생했다. 7세 소녀 우세 유즈키가 집에서 500m 떨어진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와 자전거를 마당에 세웠다.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츠타 구니히코에게 공격당했다. 당시 집에는 4명이 있었고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 가츠타 구니히코는 이를 보고 재빨리 도망쳤다. 우세 유즈키는 가슴과 배에 칼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는 중에 의료진이 범인의 외모를 묻자 유즈키는 숨을 헐떡이며 덜은 남자, 어른이라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다. 1시간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숨졌다. 사건 당일 밤 우세 유즈키의 가족은 고통 속에서 경찰과 함께 행인들에게 1000장 이상의 전단지를 나눠 단서를 찾았다. 법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가슴의 상처는 2cm로 심장에까지 닿았다. 칼자국은 거의 수평이었고 칼날이 위를 향해 있어 뒤에서 공격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경찰은 이를 살인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본부를 설립했다. 현장에서 200mm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어린 소녀의 평균 혈액량은 약 2200mm에 불과하다. 즉, 우세 유즈키는 체내 혈액의 10% 이상을 잃었다. 이 수치는 범인의 잔혹함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 후 우세 유즈키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등하교시 단체 이동 제도를 실시했고 경찰 순찰차를 동원해 학생들을 보호했다. 효고현 전역의 초등학교들도 이를 따라 비슷한 조치를 적용했다. 가코가와 경찰서는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겠다는 각오로 사건에 300만 엔의 현상금을 걸었다. 하지만 츠츠시오 유코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는 진전이 없었다. 사건 발생 17년 후인 2024년, 경찰은 총 5만 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500건 이상의 목격자 정보를 수집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가츠타 구니히코가 감옥에서 자백하기 전까지는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가츠타 구니히코는 우세 유즈키의 목숨을 앗아간 흉기를 하리마 마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해역에서 수색을 시작했다. 1월 21일 오전 10시경 전문 잠수부들이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가츠타 구니히코가 유코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처음 인정했을 때 한 기자가 그의 아버지 집을 찾아가 조사했다. 전직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현재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아들이 다른 사건에 더 연루되었다면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그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가츠타 구니히코가 자백하기 전 많은 포럼 사용자들이 범인의 정체를 추측했다. 실제로 몇몇은 정확히 맞췄다. 2011년부터 누군가는 우세 유즈키 사건 과정이 유코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며 동일한 범인의 소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2015년 가츠타 구니히코가 체포된 후 그가 범인이라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 많은 이들이 경찰의 비효율적인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경찰이 이런 추측을 중시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질문하고 조사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정도였다. 피해자들의 목숨은 되돌릴 수 없었고 살아남은 소녀들도 지울 수 없는 심리적 상처를 안게 되었다. 다행히 법원의 판결로 아기는 대가를 치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전체 사건을 되돌아보면 범인은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겼고 일본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에 대한 판결은 논란을 일으켰다. 어떤 이들은 범인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는 사회에 악이 존재한다는 아픈 경고이자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동시에 범죄 예방과 탐지에 있어 지역사회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은 가츠타 구니히코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 함께 논의해보세요. 떠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두운 기록 채널에서 다음 고전적인 사건들을 놓치지 마세요.